이남이 상점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지하철역을 시작으로 해서 뒤쪽 편에 자리 잡은 절까지 가파른 언덕이 쭉 이어져 있는 구조이고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철골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서면 구수한 닭꼬치 냄새가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하는 게 어찌 보면 이곳의 특징인 곳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후쿠타라는 이름의 고등학생이 상점과 뒤쪽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하카마단의 잡화점 근처에서 무언가 사고라도 났는지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때 뒤에서 중학생인 동생 키쿠타가 명탐정 코난을 읽다 말고 아까 쿵 하는 소리가 나던데 교통사고인가 하는 말을 꺼내놓게 되고요. 이에 후쿠타는 가뜩이나 벚꽃 유령이니 뭐니로 소문도 안 좋은데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 하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벚꽃 유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마을에서는 여자 유령이 벚꽃나무 근처에서 나타난다는 괴담이 상점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곳이 워낙에 낙후되고 위치적으로도 인적이 드물다 보니 최근 들어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 형 후쿠타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키쿠타는 유령은 무슨 유령이야 라고 말을 하더니, 나는 그때 그 일 이후로 절대로 신이니 귀신이니 하는 건 믿지 않아 하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동생이 말하는 그때 그 일이 무엇인지 하는 걸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후쿠타에게는 기쿠타 말고도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겐타라는 이름의 형과 지금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료타라는 이름의 동생을 가지고 있고요. 몇 해 전 내 형제는 어머니에게 큰 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밤새도록 긴남이 언덕을 오르내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신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자 기쿠타는 이때 일을 떠올리며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형인 후쿠타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살짝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기쿠타가 다니는 학원의 아르바이트 강사가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순간 후쿠타는 쿵쾅거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지구사 씨가 여긴 어쩐 일로 하며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둘이서 같이 오는구나 라고 말을 하더니 들고 있던 바구니에서 shepherd 파이를 한 접시 꺼내 보이며, 아직 너희 형이 만든 것보단 맛이 못할지 모르더라도 어머니의 맛에는 더 가까울지 몰라 라고 말을 한 뒤 부끄러운 듯 키쿠타에게 건네주곤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방금 등장한 지구사라는 여성은 이 집안 형제 중 맏형인 겐타를 좋아하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반면 둘째 후쿠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형에게도 어느 정도 질투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만, 이게 추리소설이 아니고 연애소설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shepherd 파이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형인 겐타는 일찍 퇴근해 쉬고 있는 상태였지만 막내 료타는 하교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에 돌아와 있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에 기쿠타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형들을 바라보며 최근 료타 녀석 유령이 된 엄마라도 만나고 싶다며 언덕에 있는 벚꽃나무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겐타는 집 한쪽에 놓여진 유품들을 지그시 둘러보다 막내 녀석 어머니의 얼굴을 사진으로 밖에 기억 못할 텐데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은 건가 라고 하며 무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애잔해하는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거실에서 받고 있던 후쿠타가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갑자기 네? 료타가 사고 현장에 말인가요? 라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머지 형제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전화는 막내인 료타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가 우연히 사고 장면을 목격해 지금껏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연락이었고요. 이후 걱정이 된 형제들이 료타를 데리러 경찰서에 방문해 긴장된 모습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전해 들은 대화를 요약해보면 오후 3시 긴나미 언덕을 오르던 료타가 하카마단의 가게를 어떤 차량이 들이박아 사고가 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이게 어찌된 거지 하며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조수석 쪽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불쑥하며 아른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라는 말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축구공을 바닥에 떨어뜨린 료타는 아차 하며 주운 뒤 황급히 사고가 난 곳으로 돌아와 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새 사라져 보이지가 않았다는 증언을 전해 주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 사고를 낸 운전자가 때마침 닭꼬치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고요. 가게를 들이박는 순간 터진 에어백이 물고 있던 꼬치 끝을 망치처럼 때려 어이없게 그는 이때 충격으로 인해 사망을 해버리고만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연치 않게 발생하게 된 불운한 죽음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이후 집으로 돌아온 료타는 이 일로 인해 하루 종일 경찰에게 시달렸는지 식사도 거부한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같은 방을 쓰는 키쿠타가 다음날 조용히 후쿠타 형을 부르더니 내가 밤새도록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되짚어 봤는데 료타 녀석 사고가 나는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또한 보통 꼬치를 먹다 보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 마련인데 그게 목구멍을 정확하게 찔렀다고 한다면 운전자는 사고 직전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전방 주시에 태만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후쿠타는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 이번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군 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요. 잠시 후 연세가 많으신 하카마단의 부부가 걱정이 되기도 하니 이번 주말 기회를 한번 봐서 사고 현장에 방문해 보자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토요일 아침 료타가 축구를 한다며 자리를 비운 시간 하카마단의 잡화점이 있는 긴나미 언덕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가게 앞에 도착해 보니 가뜩이나 까마귀들이 많은 지역에 사고의 여파까지 더해져 분위기는 한층 더 혼잡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고요. 가볍게 인사한 후 안주인인 가요코 할머니에게 사고 당시 우리 집 막내가 이 근처에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며 조심스레 물어보니 그녀는 귀가 어두워 한참이나 뭐라고? 하며 갸웃거리다 료타 녀석 말이구나. 그래, 봤어 라고 말을 한 후 사고 직전인 2시 50분 배달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를 나섰는데 그때 보니 료타가 이 앞을 지나가고 있더구나 하는 말을 전해주며 다행히 자신은 가게를 비워서 화를 면했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며 그때 상황에 대해 회상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기쿠타는 순간 멈칫하더니 예?
3시가 아니라 2시 50분이요 라며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축구를 한다며 집을 나섰던 료타가 언덕 아래에서 올라오던 중 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갑자기 달려와 펑펑 하고 울더니 엄마 유령을 목격했다며 울음 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한 두 사람은 아니 엄마 유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며 되묻게 되는데, 잠시 후 겨우 진정한 료타는 자연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중 선글라스와 마스크 그리고 황록색 쇼를 걸친 여성이 벚꽃나무 뒤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기쿠타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유품 중 황록색 숄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막내 녀석 어머니의 외모를 자세히 모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착각했나 보구나 하며 안타까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헌데 그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유령이라 착각했다고 해도 이 녀석은 어머니를 본 건데 왜 울면서 도망을 쳤을까 하며 의아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게 되고요. 한동안 지금껏 있었던 상황을 곰곰이 정리해본 기쿠타는 얼마 후 후쿠타 형에게 조용히 손짓해 사건의 정황이 이런 게 아닐까라며 자신의 생각에 대해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방금 가요코 할머니께서 료타를 봤다고 말한 시간이 3시 정각이 아닌 2시 50분이라 했던 부분부터 지적하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료타의 증언 중 사고를 목격한 이후 축구공을 떨어뜨렸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지만 2시 50분은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시간이기 때문인 거고요. 만약 가게 앞까지 도착한 료타가 실수로 축구공을 떨어뜨린 후 다시 주워서 제자리에 와보니 사고가 나 있는 것을 목격한 상황이라면 2시 50분에 료타를 보았다는 가요코 할머니의 증언과 3시에 사고를 목격했다는 료타의 증언이 두 개 다 성립할 수 있는 거라며 기쿠타는 자신의 추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 하는 말이 료타가 봤다는 조수석의 그림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석연찮은데 그건 단순히 하카마단의 가게 앞에 까마귀들이 많아 착각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도 덧붙이게 되는데, 한마디로 사고가 난 후 축구공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축구공을 떨어뜨린 게 사고보다 먼저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 말을 들은 후쿠타가 그래 네 말을 들으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왜 료타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지 하며 의아해하자 이에 기쿠타는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운전자가 무엇에 신경이 팔려 사고를 냈겠어 형 하며 한숨을 쉬더니 료타가 떨어뜨린 공을 운전자가 피하려다 실수로 핸들을 잘못 꺾어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일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료타는 엄마를 닮은 의문의 여성을 보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탓하려 찾아온 건가 싶어 오히려 좋아하지 못하고 달아난 것일 거라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후쿠타는 진짜 이번 사건이 이랬던 건가 하며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요. 한동안 멍하니 하카바단의 가게에 서 있던 도중 벽에 걸린 시계가 10분 빠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역시 그럼 그렇지 하며 안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쿠타는 형제들을 모두 식탁으로 불러 모은 뒤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진실을 말하렴이라며 료타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또 어찌된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가요코 할머니는 배달을 나서며 2시 50분에 료타를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시계는 시간이 10분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난 시간 또한 3시인 게 맞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 원천적으로 료타가 공을 떨어뜨려 사고가 났다는 추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료타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모습인 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후쿠타는 모든 형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진실을 말해보라며 료타에게 묻고 있는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밝혀지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이었는데,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가파른 긴나미 언덕을 올라오던 도중 연세가 많으신 가요코 할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불안하게 내려오자 신경이 팔린 나머지 사고를 내버리고 말았던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때 가요코 할머니는 바로 뒤에서 달리던 차가 자신의 가게를 들이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해 그대로 스친 후 멀어졌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곁에서 정확하게 목격한 료타는 자신이 본 걸 사실대로 경찰에게 알리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하카마단의 부부에게 혹여나 해가 가해질까 싶어 사고가 난 이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알게 된 형제들은 한동안 묵묵히 고민을 하다 자, 그럼 료타, 너는 이제 어찌했으면 좋겠니?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때 막내는 한동안 곰곰이 고민을 하다 사고를 낸 차량이 마치 일부러 그런 것 마냥 자신의 눈에는 가게로 돌진하는 듯 보였다며, 만약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이 사실을 용서해 준다면 난 비밀로 하고 싶어 라는 말을 어렵사리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후쿠타는 네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야 라며 자, 그럼 이제 저녁을 먹을까 하는 말을 건네게 되고요. 이때 겐타 형은 식탁에 놓인 shepherd 파이를 한 조각 떠서 접시에 옮겨 담더니 막내야, 이건 어머니께서 평소 자주 만들어주신 음식이야 라고 말을 한 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료타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긴나미 상점가에서 꼬치 가게를 운영하는 우치야마 부부는 3명의 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름은 수쿠네가 되고요.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가 싶을 수 있지만 일본어로 수쿠네는 닭고기를 다져 만든 경단 같은 형태의 꼬치이기 때문에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이 꼬치 가게를 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꼬치집에 닭꼬치양 이렇게 불리는 게 싫다는 느낌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한참이나 집에서 떨어진 학교로 진학한 후 항상 몸에서 꼬치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과 가게가 붙어 있는 곳을 지나치니 이웃에서 라면집을 하는 가스오 씨가 오늘 상점가에 사고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요. 언덕에 위치한 하카마단의 잡화점을 어떤 차량이 혼자서 들이박았는데 다행히 주인 부부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사망을 한 걸로 보아 무언가 사고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그런 일이 하며 걱정을 한 수쿠네는 골목을 돌아 집으로 들어간 후 더욱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인 사사미 언니가 대낮부터 만취해 거실 한가운데 뻗어 있는 걸 이제 갓 하교한 막내 모모가 이걸 어찌해야 하나 하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당시 부모님은 두 분 다 가게에 나가 계셔 바쁜 상황이었던 터라 수쿠네는 혼자서 낑낑거리며 언니를 방으로 옮기게 되는데, 겨우 한숨을 돌리고 다시 언니의 옷을 벗기려던 순간 사사미가 꼼지락거리며 정신을 차리는 듯 싶자 수쿠네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언니, 오늘 회사는 출근하지 않은 거야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헌데 이때 반쯤 잠에서 깬 언니가 갑자기 울먹거리며 회사 상사에 대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그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오늘 오전 부동산 관련으로 계약이 있던 그녀는 상사인 오노와 함께 외근을 나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일을 그르치게 되자 갑자기 상사는 언니의 옷에 케찹 자국이 떨어져 있었다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모든 잘못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 계약 자리에 준비가 칠칠치 못했다며 그는 억지를 부렸다, 이 말이 되는 건데, 이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언니는 억울한 생각에 반차를 쓰고 자연공원에서 앉아 있었다고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 한 잔 두 잔 마신 것이 어쩌다 보니 가음까지 이어진 것 같다며 자신의 넋두리를 동생들에게 풀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그녀들의 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사삼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며 귀신 같은 얼굴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건 또 어찌된 상황이냐면 사삼이와 헤어진 상사 오노는 혼자서 다음 계약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하던 중 긴남이 언덕에서 사고를 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문제는 이 당시 근처에 있던 초등학생이 조수석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며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게 사삼이 당신인 게 아니냐 하며 묻기 위해 회사 서류를 뒤져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다행히도 그녀는 이미 반차를 낸 후 헤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웬 여성이 공원 벤치에 앉아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시더라 하는 것도 증명이 되어 겨우 사삼이는 같이 있었다는 의심을 걷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때마침 사망자가 우연히 닭꼬치를 먹고 있었고 사라졌다 여겨지는 동승자가 누구인지 하는 게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소문은 긴남이 상점가를 중심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덧붙여져 나가기 시작하고요. 얼마 전에는 벚꽃나무 근처에서 여자 유령이 나타난다는 게 유행을 하더니 이번에는 미녀 스파이가 닭꼬치를 이용해 운전자를 암살했고 목격차가 나타나자 연기처럼 사라졌다며 또 다른 괴담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쿠네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 사건과 관련되어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이건 이런 게 아닐까 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양산하는 것을 보곤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해결지어야겠다 마음을 다지게 되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뒤 우리가 이 사건을 풀어야겠어 하며 선언을 하게 되고요. 사삼이에게는 지금 언니가 밖에서 어떻게 불리는지 알아? 미녀 스파이야, 미녀 스파이. 어때? 자신 있어? 아니지! 라고 말을 하고, 막내인 모모에게는 넌 언니가 게임팩을 사줄 테니 동참해! 라고 말을 전한 뒤 다시 한번 사라진 동승자를 찾기 위해 세 자매가 머리를 맞대곤 한참 동안이나 이건 아닐까 저건 아닐까 하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러던 중 막내 모모가 저기 언니 오노라는 남자 죽기 전 닭꼬치를 먹었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우리 가게 거야 하며 물어보게 되는데, 그 말에 사삼이는 경찰에게 들었던 몇 가지 증언들을 떠올리며 아니 편의점에서 산 넉적다리 양념구이였나봐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모모는 다시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니 그 사람 언니한테 케찹 자국이 있다며 뭐라고 했었잖아. 헌데 그런 사람이 본인은 양념구이를 먹는다고 하며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시간 약속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운전 중에 부득이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소스를 흘릴 수 있는 양념구이가 아니라 소금구이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이 되는 건데, 이 말에 스쿠네가 부하 직원도 반차를 썼으니 본인도 농땡이를 치려고 한 건가 보지라고 대꾸를 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사사미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회사 차량은 모두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직원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모두 확인하고 관리를 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인 오노는 운전 중 닭꼬치를 먹고 있었다고 할지언정 다음 거래 장소로 향하고 있던 건 분명하다는 상황이 된다는 말인 건데, 이 말을 들은 스쿠네는 다시금 다른 자매들을 주목시키며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오노 씨가 어디로 향한 건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던 동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밝혀야 한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유일한 목격자인 초등학생이 힌트인 것 같으니 막내 모모로 하여금 그 아이가 누군지 학교로 가서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토요일 오전 긴남이역 근처에 위치한 자연공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왜냐면 사건의 목격자인 료타라는 아이가 매주 이곳에 와서 축구를 한다는 정보를 세 자매는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렇게 운동장 한켠에 서서 료타는 어디에 있지 하며 둘러보고 있던 중 아무래도 언니의 복장이 신경 쓰인 모모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벚꽃나무 뒤에라도 가서 남의 눈에 들키지 않게 숨어 있으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며칠 전 이곳에서 대낮부터 만취가 되도록 취했던 언니가 혹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에 선글라스에 마스크 그리고 숄까지 얼굴에 둘러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이후 벚꽃나무 뒤로 자리를 옮겨 저 아이가 료타인가 하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목격자 소년이 으악 하며 비명을 지르더니 한순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아나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뭐야 이거 어찌 된 거야 하며 뻥찌게 된 세 자매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고민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근처에 있는 하카마단에 가기로 향해 현장 조사나 할 겸 한번 둘러보자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얼떨결에 사고 장소로 도착한 자매들은 아직까지 상황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지 까마귀들만 어수선하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며칠이 지났음에도 아직 유리 수리가 끝나지 않은 것을 보곤 이제 영업을 안 하는 건가 하며 서성이고 있으니 가게 안에 계시던 가요코 할머니가 아니 꼬치집 처자들이 여긴 웬일이야 하며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게 된 스쿠네가 사고가 났다기에 걱정이 돼서요 하고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응, 우리 영감이 손가락 끝을 살짝 베인 정도지 다른 곳은 전혀 다친 곳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대답을 들려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스쿠네는 아 그럼 다행이네요 하며 잠시 눈치를 보다 헌데 들리는 소문에 사고난 남성에게 동승자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보셨나요 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넌지시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말에도 가요코 할머니는 글쎄 2시 50분에 료타라는 아이를 보긴 했지만 나는 배달 때문에 가게를 나선 후라 현장에는 없었단다 라며 그때 기억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사미는 차량의 GPS에서 사고 시간이 정확히 3시라고 표시되었던 걸 떠올리며 할머니가 2시 50분에 소년을 보았다는 말에 무언가 착각을 하시는 건가 하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계셨나요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할머니가 우리 영감은 사고가 있기 전부터 허리를 다쳐 가게 안쪽에 있는 방에서 계속 틀어박혀 있었어 하는 말을 전해주자 이 말을 들은 수쿠네는 한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치며 사건의 내막이 무엇인지 단박에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를 좀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 그녀는 안방에 들어가 허리를 다친 히사미스 씨를 보더니 대뜸 사고 당시 료타가 보았다는 것이 사실은 할아버지시죠 하며 추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도 못하신다는 분이 손가락을 베었다는 것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였고요. 만약 유리를 건드렸다고 한다면 바닥에 흩어진 건 당연히 줍지를 못했을 상황이니 분명 히사미스 씨는 사고가 나는 소리에 차량 근처까지 다가왔다. 깨어진 창문을 잘못 건드려 손을 베이고 만 것이 확실할 거라고 수쿠네는 추측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료타라는 아이가 어렴풋이 보았다는 조수석 쪽 그림자는 바로 이 가게 주인인 히사미스 씨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사실을 그는 왜 지금껏 숨기고 있었을까 하는 게 이번 사건의 관건인 거고요. 그건 오노가 실수로 인해 우연히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짜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가게를 향해서 차를 들이박은 것이 그 이유였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최근 들어 자신은 허리를 다치고 아내 또한 귀가 안 좋아지자 언제까지 가게를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을 하게 된 히사미스 씨가 부동산업을 하는 오노에게 연락해 꼬치를 먹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다는 어찌 보면 단순한 보험 사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인 거고요. 문제는 결국 그렇게 해서 실행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의도치 않게 에어백이 터지며 오노가 불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히사미스 씨는 자신과 전혀 관여가 없었다는 듯 애써 모른 척 외면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히사미스 씨는 자매들과 아내를 향해 몇 번이고 미안하다며 사죄를 한 후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이 일이 있고 며칠 뒤 수쿠네가 친구들 앞에서 사실 자신의 집은 꼬치 가게를 한다며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에 두 친구가 뭐야, 그래서 네가 싸온 반찬은 항상 맛있었던 거야 하며 의외의 반응을 보이다. 헌데 그 이야기를 왜 지금에서야 우리에게 하는 거지 하며 물으니 스쿠네는 난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싫어졌어 라고 말을 하며 어때? 우리 집 닭꼬치 맛있지? 하는 행동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